안녕하십니까. 긴급속보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여러분들께 전하겠습니다. 그동안 드루킹 사건으로 4년 4개월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을 열불나게 했던 김경수가 드디어 징역 2년이 확정됐고 경남도지사직을 상실했습니다. 박수 한번 나와야죠. 예. 자,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께 뉴스, 이미 속보를 다른 데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관련된 뉴스들 소개를 해드리고, 지금 갑자기 문재인이 급해졌어요. 문재인이 급해졌고, 그리고 또 문재인이 누군가 대화를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문재인은 이렇게 급해졌고, 왜 문재인은 김경수가 날아간 게 타격이 클까요? 무엇보다 기본은 이거죠. 드루킹 사건이라는 게 댓글 조작으로 결국은 여론 조작한 거 아닙니까? 그럼 여론 조작으로, 댓글 조작으로 탄생한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일인데요. 그런데 단순히 대통령직의 문제는 아니겠죠. 자, 그래서 관련된 소식들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조작 공모 김경수 징역 2년이 확정됐고요. 지사직이 박탈됐는데 공모가 아니라 주범인데 참.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다. 이거 허위검 특검의 입장이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경남도지사직 잘렸습니다. 형 집행기간을 포함하면 7년간 선고에도 출마할 수 없으니 이제 김경수는 끝났습니다. 방법이 없죠. 이제 정치적으로 무언가 직접적으로 감투를 쓸 수 있는 일은 불가능해졌죠. 대법원 2부는 이동원 대법관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의 3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이 됐다는 거죠. 자, 이건 이제 문재인과의 관계 때문에 이런 건데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상고심 선고는 지난해 11월 김경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8개월 만이고요. 그래서 김경수의 댓글 조작 공모 사건은 2017년 3월 중앙선관위가, 사실 중앙선관위가 수사를 의뢰했지만은 그 배경에는 또 우리의 자랑 추미애 선생님이 계시죠. 추미애가 있죠. 4년 4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김경수는 나는 킹크랩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당연히 인정하지 않죠.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 오해, 이유 모순,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 김경수가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지방선거 댓글 작업 약속에 대한 대가라는 특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지방선거 후보자가 특정돼야 선거운동과 관련한 이익 제공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고, 다만 총영사 제안이 지방선거와의 연관성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잘못이 없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는데요. 자, 말이 안 되는 거죠. 김경수가 경남지사, 그리고 당시에는 백수,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센다이 자리를 왔다 갔다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김경수의 입장, 요거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허위검 특검 입장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바로 공정선거하라는 경종, 반대로 얘기하면 부정선거 하지 말란 얘기죠. 이게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상 이 판결은 부정선거라는 얘기예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거는 부정선거로 됐다는 얘기죠. 김경수 판결 공정선거 하라는 경종이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사 사건을 수사했던,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허위검 특별검사가 김경수의 실형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서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사건은 특정인에 대한 처벌의 의미보다는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서 인터넷 여론조작 방식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한, 그러니까 부정선거란 얘기죠. 행위에 대한 단죄다.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 참관 사실 등 인터넷 댓글 순위 조작에 관여한 사실, 공직을 제한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기소된 범죄 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거고 진실을 밝혀달라는 피고인에 대한 답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것을 두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샌다이 총영사직까지 제안한 사실까지 인정하면서 그 의미를 축소해서 대선의 대가로만 평가한 것이 아쉽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결국에는 뭐겠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좀 꼬리 자르기 비슷하게 된 거죠. 예, 꼬리 자르기 비슷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김경수의 또 입장이 이상해요. 일단 변호인단은 유죄 판단에 큰 실망, 대법원 역사의 오점이다. 인정할 수 없다. 요거까지는 뭐 그냥 니네 맘대로 떠들어라 할 텐데 김경수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유죄를 확정받은 김경수.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 이 7년 동안 선거에 나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김경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끝났어요. 미래가 없어요. 그런데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놓지 않겠다.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 진행할 방법이 없다.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다. 감내해야 할 몫을 온전히 감당하겠대요. 하지만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 무슨 진실일까요? 저의 결백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그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의 몫으로 남겨드려야 될 것 같다. 도민께 송구하고 감사하다. 이상하죠? 이게 결국에 뭐예요? 미안하고 감사하다. 고맙다. 미안하고 고맙다잖아요. 문재인이 했던 얘기. 자, 문재인에게 경고를 보이고 있어요, 지금. 미안하고 고맙다. 송구하고 감사하다. 관사로 돌아가 구속수감 절차에 대비한다는데요. 그냥 체포를 해야지 무슨 저걸 시간을 줍니까? 관사에서 그것도. 근데, 자, 여러분들, 몇 가지 움직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조혜주 선관위원이 갑자기 사표를 냅니다. 그래서 다음 정권까지 선관위 알박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조혜주가 사표를 냈어요. 그런데 이 사표를 왜 냈느냐? 결국 뭐겠어요? 이게 원래 민주당에서 공명선거 특보를 했다는 사람 아니에요. 민주당의 그 캠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인사청문회 없이 문재인이 조혜주를 임명합니다. 헌법기관인 선관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했지만 야당이 거세게 반발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이게 무슨 문제냐면은 지금 조혜주가 사퇴를 하고 새로 뽑으면은 알박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중앙선관위가 의뢰해서 시작한 사건이 드루킹 사건인데 그렇다면은 지금 그 대선에 영향을 받아서 대통령이 된 사람 선관위에서 이제 입장을 밝혀야죠. 선관위에서 어떻게 입장을 밝혀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 선거는 무효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조혜주가 타이밍 맞춰서 사표를 내고, 이거 오늘 아침 중앙일보 조간입니다. 사표를 내고 새로운 선관위 위원을 뽑아가지고 거기에 알박기를 한다.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다면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어야죠. 근데 더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갑자기 자, 결국에는 그 일련의 과정이 있잖아요. 일련의 과정. 갑자기 박수현이 다음 주에 문재인과 이준석이 만난다는 거죠. 오늘 오전에 나온 얘기예요. 박수현 청와대 소통수석이 문재인과 이준석의 영수회담이 빠르면 다음 주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 120시간 근무 발언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연간 근무 시간이 OECD 평균보다 300시간 길다고 또 공격을 했어요. 청와대의 수석이 왜 대통령 예비 후보의 그
비유스러운 모습의 공격을 할까요? 근데 지금 어쨌든 중요한 건 다음 주에 문재인과 이준석이 전격적으로 만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준석이 오늘 발언을 이렇게 했죠. 이준석, 윤석열 후보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 했어요. 그랬더니 국정농단 수사 더 자신감 갖길. 이게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부터, 그죠? 탄핵부터 문재인이 대통령 되는 것까지 일련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 과정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한다거나, 뭐,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특검의 팀장으로 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을 반대했다거나,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세게, 또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계속했잖아요. 박근혜 사면에서는 안 돼. 나는 다음 주에 문재인 만날 거야. 이걸 지금 준석이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상하죠? 이거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이상하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라니까요. 왜 갑자기 문재인이 이준석을 만나며, 왜 이준석은 갑자기 윤석열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발언한 것들, 존경할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 그 다음에 사면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유감 표시에 대한 얘기들에 대해서 그런 얘기 하지 마. 왜 해? 고유색을 잃지 말고 국민의힘에 들어와. 이상하죠. 판결은 어찌되었건 부정선거라고 판결이 났고요. 그럼 부정선거로 판결이 났는데 대통령직을 계속한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8월 15일까지 문재인 씨는 모든 절차를 마치고 하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국민혁명을 통해서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됩니다. 저게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것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한 발 한 발 나가는 거니까 다들 희망을 갖고 파이팅 하면서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